이 내가 느끼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감정, 호남형이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일상화를 꿈꾸는 김기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철우 작가의 동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 전상국의 동행이 또 있거든요. 제가 다른 에피소드 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임철우의 동행이거든요. 자, 임철우라는 작가는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적은 2번이 있는데요. 재밌게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2차례가 제시가 됐었어요.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으로 2011학년도 6월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 9월에 출제가 됐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1954년에 전남 완도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작품을 이해하는데 알아둘 내용은 1980년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광주에 있었던 5.18인데요. 그 5.18 당시에 전남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도 사실 그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목이 동행이니까요. 분명히 등장인물이 2명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동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인칭 서술인데요. 아파트 단지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3시에 만나기로 한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나에게 MC까지 동행을 요구했대요. 여기서 이제 소설에서는 M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전라남도의 M으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죠. 바로 목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포 MC까지 이제 동행을 요구했고요. 근데 내가 대학에서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 전에요. 1년 반 만에 나타났어요, 너가. 그래서 1년 반 만에 나타난 너를 만나고부터 내내 불안과 초조를 안고 살고 있었고요. 잠시 후에 너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너의 모습이 위장을 한 차림이었어요. 그래서 차양이 넓은 모자하고 그 다음에 건설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살도 굉장히 많이 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는 MC로 가려면 S읍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네, 일주일 전 전화를 걸어온 K가 있었는데 이 K의 집에 가보니까 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를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스토리 파악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매력은 이 내가 느끼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매력이죠, 사실. 그래서 죄스러움, 쑥스러움, 꺼림칙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1년 반 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걸 5.18과 연관지어서 읽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읍에서 MC행 완행열차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담장 한쪽에 숲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누가 있겠어요? 너가 붙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전단지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전단지에 이렇게 쓰였거든요. 호남형이다.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옆에 있는 너의 모습은 굉장히 살이 쪄 있거든요. 자, 동행의 끝에 MC에서 너를 떠나보내며 남은 나가 해야 할 몫을 생각하면서 끝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동행은 누구와 누가 한 거예요? 너와 내가 하는 거고요. 너의 요구사항이었어요. 내가 MC까지 가야 되는데 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5.18, 즉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자가 된 친구하고 동행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2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친구는 수배 중이고요. 한 친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죄스러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 친구는 저렇게 수배를 당해서 저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나타남으로써 내가 가져야 할 어떤 불안감들이 나오는 거겠죠.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너에 대한 나의 죄책감과 불안감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뭐다? 동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어떤 사건 파악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 요게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어쨌든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님을 서로가 깨닫고 있었다. 왜냐면 서로 가고 있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귀한 병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으나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다요. 너와 나를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게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같이 여겨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밑도 끝도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아가리를 벌린 채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쪽 벼랑 끝에서 마주서서 우리는 이 순간 아찔한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뒤쪽으로 가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을 이렇게 은밀히 서로 따라서 되낸다. 잊어라. 잊어버려라. 옛날은 옛날일 뿐. 기억은 기억일 뿐.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깨끗이, 완벽하게. 여기서 악몽이 5.18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의 졸리운 뇌리로부터 감히 곡괭이질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그리고 그 악몽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내가 나타난 것이다. 사실 임철우라는 작가도 문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쌤이.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와, 너무 잘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임철우 작가의 이제 또 다른 명작이 바로 사평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이 수능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를 보고 임철우 작가가 친구인데 너무 시가 좋다고 해서 자기가 소설로 써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썼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사평역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것도 정말 제가 강추해드리고요. 자, 기억하라. 어거지를 쏘듯 우리의 이 몽롱한 최면의 당밀문을 함부로 휘저어 희석시키려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 놓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 속으로부터 돌연히 뛰쳐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던 기억 있죠. 그런 것들을 되살려냈다는 거예요. 누가? 너가.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